제가 이 강의를 63년도부터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두 분이 이제 서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현대그룹에서 인사관리 담당을 하다가 늦게 할아버지 또 아버님 유지를 받들어서 조그만 부족합니다만은 한자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고전을 공부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명동성당에서 한 20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88년부터 2007년도까지. 그 대학의 보직 교수가 되는 바람에 보직 교수라면 일체 예부 강사 강의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어느 측면으로 보느냐 하면 이제 인성교육 측면에서 제가 70대 중반인데 제 어린 시절에는 수치로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50 정도 될까요? 세계에서 최빈국, 가장 가난한 국가.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일제 말에. 숟가락, 젓가락도 쇠붙이가 없어가지고 숟가락을 대나무로 해서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왜냐하면 일제 말에 모든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쇠붙이를 다 몽땅 궁출을 당하기 때문에. 명동성대에 가면 제대 앞에 보면은 옛날엔 그 신주로다가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까지도 빼가지고 지금 가면 호두나무로 돼 있죠. 여튼 결론적으로 $50밖에 안 된 시절에 제가 태어나고 일제 말에 초근 목피입니다. 완전히. 저녁을 먹지를 못했죠. 시래기죽 아니면 콩나물죽으로 연명을 하고 한 2시간 지나면 소변 보고 나면은 등하고 배하고 붙어가지고 정말로 배고파서 잠 못 이뤘던 그런 시절이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세대가 이제 오늘날 $30,000를 구가하는 그야말로 600배 잘 쓴 나라가 됐습니다. 제 어린 시절보다는.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수만 년 민족 뿌리이시기 바로 상고사 이건데 저보다도 너무나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쓰고 있는 말이 천부경. 이 천부경이라는 이 글에서 제가 단문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환국이라고 그러죠. 환국. 이게 아주 내 기본적인 상식을 이제 처음 천부경 이해할 때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환국이란 나라를 환인 천재에 의해서 만드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홍익인간이라는 제가 다시 거듭 말씀하면 단문합니다만은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용어가 결국은 이 천부경에서 나왔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조화경 아닙니까? 조화경.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너무 좀 기초적인 이 상고사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아주 쉬운 현재 개천절 행사 때 홍익인간 이 자체가 천부경에서 나왔지 않느냐.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환인이라는 우리 천황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이게 바로 조화경. 그 다음에 삼일신고라는 이 삼일신고라는 그래서 경전에서 이제는 환국이 아니라 이제 배달. 우리 민족 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민족은 배달 민족이라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배달국이란 나라. 이 배달국이란 나라를 환웅이라는 우리 천재 할아버님께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죠. 직책입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대통령.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제세이화로 생각했어요. 제세이화. 이 제세이화라는 용어가 바로 이 환웅이라는 이 배달국을 만드신 그 삼일신고의 이 그래서 제세이화, 하늘의 이치에 따라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구제하라. 그 천선민족 하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구제하라. 이게 제세가 아니냐. 이게 요즘에 인내천이라는 세 글자로 이제 바뀌어졌지 않느냐. 이 하늘의 이치로 변화된 것은 이타적인 마음이죠. 홍익인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다. 요즘에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몸 자체가 성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는 이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는 몸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다. 이게 인내청. 이게 동학사상 아닙니까?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르치는 거니까 교화경이죠. 교화경. 교화경.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어떻게 변하느냐? 하늘의 이치에 따라. 하늘의 이치의 천선민족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가르치는 이 교화경. 다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 제상식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상고사. 그래서 이 제세이와 인내천을 환웅이라는 직책을 가진 우리 과거 환인, 환웅 이 지도자에 의해서 배달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참전개경. 참전개경. 이 참전개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비로소 여기에 조선이라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대조선, 이 조선이라는 걸 건군 겁니다. 조선. 누가? 이 단군. 이 단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직책입니다. 대통령이란. 5세 할아버지인가요? 환웅의 5세 할아버지 구물 할아버지가 5세죠. 구물 할아버지가 쉬운 말로 24절기를 만들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24절기는 뭐냐? 달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 입추서부터 동제일까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구물 할아버지. 이 아마 이 구물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나요? 5세. 맞아요? 구물. 5세조 할 거예요 아마.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종묘에서 종묘 대제를 했는데 이게 유네스코 등록된 겁니다. 예? 그 유네스코 등록을 했는데 이 종묘 대제, 종묘와 사직이 왕이 꼭 이건 두 가지를 잘 이걸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묘 사직을 잘 받들어 모셔야죠. 종묘는 역대 왕들을 모시는 과거 왕을 모시는 그 제사를 종묘 제리를 하는데 그게 유네스코에 등록된 겁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 다음에 저 사직단 이 경복궁에서 볼 때는 좌측을 종묘로 두고 우측을 사직단을 했습니다. 사직이 뭐냐? 이게 사직이 이 사직사자 이게 곡식 직자입니다. 곡식. 이 곡식이라는 직자요. 그러니까 곡식이 농사를 잘, 이게 농사지죠.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데가 어디냐면 사직공원이요. 사직공원의 사직단. 그 왕이 비가 안 오면 거 가서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우선 잘 먹고 살아야죠. 서경에 이런 말이 있죠. 서경에. 이번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제 아는 사람한테 내가 수십 명한테 족자를 내가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민유방본이라고 그러죠. 민유방본. 이게 정치인의 아주 기본 덕목.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내용이 이겁니다. 백성이 오직 유자,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늘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 이 백성들이 하늘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먹는 거 우선 먹고 사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도자로서 할 일이죠. 왜? 백성들이 하늘처럼 생각하지 먹고 자고 입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을 오직 나라의 근본으로 해서 백성이 하늘처럼 생각하는 것을 먹고 사는 거, 이번 10%가 우리나라의 10%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부를 45%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공평하게 온 백성이 고루고루 잘 살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살려면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걸 해결하려면은 고루고루 이렇게 잘 좀, 너무 가진 자, 너무 가지지 않은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지금 엄청난 갈등과 분열과 투쟁 속에 사는지 아느냐면, 노인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저 같은 세대가 오늘날 600배 잘 사는 나라의 주역이죠. 월남전 참여하고 사우디 50도가 넘는데 일하고, 저보다 한 대살 더 먹은 8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광부, 그 다음에 여성들은 간호사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오늘날 세계 10대 무역 대국을 만드는, 또 공업국가가 5대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6배가 아니라 60배가 아니라 600배 잘 쓴 나라가 됐습니다. 제 어린 시절. 50달러에서 3만 달러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이 우리 민족 뿌리의 의식이라고 있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하늘같이 이렇게 받드는 이런 의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상고사, 이걸 배워요. 이거 홍익인간 제세와 인해천이 기가 막힌 우리 과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나갔던 이 지도자의 국정 철학인, 이걸 자세히 되새겨합니다. 그 단군이라는 분은 잘 알겠지만 이게 경천애인입니다. 경천애인. 이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십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상 자체가 이미 우리 민족은 천손민족으로서 하늘이 만들어준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이라는데, 이 기가 막힌 천손민족의 후손으로서 과거의 기가 막힌 옛날 홍익인간 제세이와 인내천 경천애인 사상을 이제는 이 상고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식의 뿌리를 다시 되찾는 이런 소중한 교육의 전당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대조선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의 이 의미를, 이제는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제 정신적으로 인성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상고사를 통해서 이걸 좀 가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소개니까 여러분들도 해박한 각자 저보다도 뭐 많은 그런 이 상고사의 조예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결례된 거지만은, 처음에 상고사를 접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하나의 설득력 있는 교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감히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전공이 조금 공부하는 게 한자니까, 제가 한자 급수 제도를 89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한자 교육 진흥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한자 교육 추진 총연합회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국민학교 때부터 3학년 때부터 북한 혼용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어떠냐, 이걸 주장해서 한 20년간을 제가 각고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 국어 중에서 80%가 80%가 넘는 게 한자입니다.
요 내용은 여기 서경에 있는 내용이죠. 서경. 참고적으로 사서가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사서, 그 다음에 상경이 시경, 서경, 역경, 주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기, 춘추. 예기, 춘추 앞에서 이제 사서, 우경이라는데 이건 삼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시경, 서경, 역경, 삼경. 거기에 이제 우리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꼭 알아야 할 이 덕목. 이게 오늘날 백성이 주인인데 오히려 나라를 이끄는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행세하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한자가 우리 국어의 7, 80%가 넘습니다. 이 국어가 우리나라 말 배우는 과목이 이게 나라 국자에다가 이게 말쓰모자 아닙니까? 말쓰모. 이게 국어란 말이 이게 한자에 이게 국어. 이게 우리말 배우는 과목인데 한자는 이 뜻과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뜻이 무려 70%가 뜻으로 되어 있어요. 한자가. 그래서 이걸 나라라는 뜻이 되고 요거는 말이라는 말쓰모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뜻으로 말하면 국어란 뭐냐? 우리나라에서 내가 하는 말, 이게 나오자니까, 나오자에다 말씀온자니까, 말씀온. 이 두 개를 합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말이야, 이 말이요. 이걸 뜻을 또 나라국자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지금 하는 말, 그걸 국어라 이 말이요. 이 국어란 말이 한자 이거 한자. 이 국어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이 국어 음으로만 표기되는 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한자는 뜻글자니까 뜻을 알아야요. 음이 30%밖에 안 되니까. 여기 음에다가 짜짜 붙이면 이게 국자지요. 이건 어자고. 그래서 이게 무려 우리 국어 사전에 7, 80%가 넘는 그런 글자가 전부 한자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 이렇게 하면 가로 속에 의사 이렇게 돼 있죠. 국어사전을 펴보면 의사. 이렇게 요거의 한자입니다. 한자로 된 우리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의사 하면은 가로 속에 이게 병 고칠 의자. 이게 병 고칠 의자입니다. 병을 고친다 할 때 병 고칠 의자의 스승사자. 이것도 한글로 표기하면 의사야. 그 다음에 또 의사라고 나와요. 국어사전에. 가로 속에 때는 뜻의 생각사. 이것도 의사야. 이 의사를 한글만 표기하면 이게 어떤 의사인지 몰라요. 그 여기다가 안중근 의사 하면은 안중근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이게 병원 의사로 알아. 병원 의사로. 그래서 이 사자로 표기되는 것이 무려 국어대사전에 48가지로 의미가 달리 표기가 됩니다. 표현이.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사고, 의사, 뭐 사찰, 명사,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단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은 한자로 된 건데 천자문을 배우면 한자의 조화력이 조어력이라고 하죠. 만들 조자에 말씀 어자. 말을 만드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천자문만 배우면 무려 20만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버님 세대, 좀 나이 좀 50대 미만은 할아버님 세대까지만 해도 천자문만 떼면 엄청난 고급적인 어휘력을 구사하고 아주 고품격 언어를 이렇게 쓰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천자문만 떼도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앞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92년에 뭐가 일어났냐면은 한중 수교가 맺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됐죠. 이제는 중국과
지금 무역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중국과 교류를 위해서 우리 생존 차원에서도 동양의 글자인 한자를 알아야만 같이 이게 교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자는 이제는 우리 생존 차원에서 배워야 할 글자가 됐습니다. 불과 2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중국과 교류한 게. 과거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적 대립이 인해가지고 중국과의 교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명실공히 동양화 시대가 개막되는 이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 세대에 있는 후손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이제는 한자를 다시 배워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하는데 서양의 문자는 영어지만 엄연히 동양의 문자는 한자입니다. 무려 한 20억, 30억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자예요. 지금 1948년도에 한글 전용법이 제정된 이후로 한글만이 우리 글이라고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글만이 우리 글이면 17%밖에 안 되는 한글인데 무려 7, 80%가 넘은 게 한자로 된 우리말이게. 국어사전에 다 이렇게 써 있어 이거. 가로 속에 한자로 표기된 국어사전에 있는 이 말 단어는 어김없이 한자로 된 우리말이라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치니까 안중근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앞뒤 문장을 알아가지고 이거 앞뒤 문장을 봐가지고 이걸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눈치만 빨라고 눈동자만 돌려가지고 맨 눈치만 가장 정확한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서 완전한 국어 생활을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인데 우리나라 법의 모법, 어머니법이라고 있는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란 말도 이게 한자입니다. 이게 한글이 아니에요. 한자로 된 우리말이야. 이게 한글입니까? 대한민국 이것도 내 설명을 하면 한 30분 걸리는데 동쪽에 있는 해돋을 간자에다가 가죽이자입니다. 이게 가죽. 중국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해가 돋는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해돋을 간자입니다. 이게 가죽이자, 군복이자. 가죽으로 군복을 입고 국경을 튼튼히 지키는 나라. 이게 동이족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한자와 이자는 뜻이 같아요. 이 자는 같은 뜻이에요. 이 자를 파자하면은 이게 활공자 플러스 큰 대자가 모이면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활을 사용하는 힘 있는 민족. 그게 바로 동이족이라는 민족이에요. 동이족, 동쪽에 있는 동이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돋을 간자,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가죽의자, 가죽을 입고 가죽으로 군복위라고도 해요. 군복위, 가죽위자입니다. 이게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중국에서 볼 때는 군복을 입고 가죽으로 군복을 입고 국경을 튼튼히 지키는 나라. 결국은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해요. 사냥. 뭐로? 활로 가지고. 그 동이족과 한족은 뜻이 같은 뜻이에요. 이건 활 쏘는 민족, 기마민족. 이게 이자입니다. 이게 기마민족. 이게 한자예요. 가죽으로 군복을 입고 국경을 튼튼히 지키는 큰 나라인데 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 이 민주공화국이 우리나라 정치 이념인데 민주공화국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한자입니다. 이게 한글이 아니야.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백성민 주인주 이게 뜻이에요. 백성민 주인주. 한자 물으면 안 돼요. 왜? 백성민 주인주 이게 한 가지 공, 함께 공, 같이 공, 같을 공자입니다. 이게 공자. 요거는 화목할 화, 화목할 화자예요. 화자. 이게 나라, 국. 이게 1조 1항 설명하는 거예요. 헌법 1조 1항. 우리나라 법이 어머니 법이 헌법인데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은이다마는 한글이고
대한민국 민주화는 이 한자로 된 우리의 헌법 1조 1항이에요. 그러면 백성이 주인인데 오손도손 한 가지 함께 다 같이 화목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 나라, 이게 한글로 된 우리말이에요. 뜻이. 그래서 한자의 뜻을 소리화시킨 글이 한글입니다. 머리 두자가 이거 아닙니까? 이 두자를 배워야만 요 머리라는 이게 한글이 나와요. 한글이 머리예요, 머리. 귀가 한글, 코가 한글, 입이 한글, 가슴이 한글, 허파가 한글. 이걸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우리말을 이해하려면 한자의 뜻을 소리화시킨 게 바로 한글이에요. 한자에서 한글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자를 버리면 우리말 한글이 없어져. 그러므로 우리말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게 한자고 가지가 줄기가 된 게 한글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뼈를 이루는 것이 한자고 살을 그게 한글이에요. 새로 말하면 양 날개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날러. 자동차나 수레를 보면 바퀴가 2개가 있어야지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 말은 한자로 된 말과 소리글자로 된 말, 그래서 훈민정음과 한자를 같이 쓸 때만이 완전한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제 주장이에요. 내가 한자 조금 뭐지만은 공부한다. 저 김무영 교수라는 사람은 맨날 한자 한다. 아니에요. 내가 숭례문이 국보 1호로 되어 있는데 80년대 초부터 문화재관리청에 집요하게 얘기했으면 뭐냐? 국보 1호가 숭례문으로 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인류 문화사에 한글, 훈민정음보다도 더 과학적인 글자는 없다. 가장 위대하게 기가 막히게 정말로 인류 문화사에 한글보다도 훈민정음보다 더 만든 소리 글자는 없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그야말로 알기 쉽게 배운 글자는 훈민정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류사에 지금까지. 그래서 국보 1호를 70% 되어 있는 훈민정음이 국보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1호로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김무현 교수라는 사람은 한글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국어를 가장 사랑하는 세계적인 양날개, 소리글자와 뜻글자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 아니냐. 이게 제가 주장하는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쓸 때 완전 우리말,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다를 포함한 한자로 된 국호와 우리의 정치 이념, 백성이 주인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똑같이 화목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 나라, 이게 한글로 된 민주공화국의 뜻을 풀이하는 겁니다. 한자는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오늘 첫 강의 듣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발 이제부터는 세계적으로 지금 인류사에 훈민정음 소리글자와 더 위대한 글자는 없다는 걸 주장하는 제 이 절개에 찬 이건 잘 좀 이해를 하시고, 한자가 뿌리 글자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게 세자가 한글인데 이 1조 2항이 15자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1조 2항은 헌법 1조 2항이 헌법 1조 1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헌법 1조 2항인데 요건 6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무려 15자가 돼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은 같은 거니까 으로부터 나온다. 이러면 이거 한글이 15자가 될 겁니다. 아마 15자. 한자는 6자밖에 안 돼. 그런데 한글 15자로 되는 걸 다 버려도 뜻이 들읍니다. 보세요. 주권 국민, 권력 국민. 그냥 뜻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거 6자만 그냥 해도. 은에게 있고 모든 은으로부터 나온다를 빼도 이후에 일주일랑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만 해도 뜻이 다 들립니다. 은이다를 빼도. 그래서 은이다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사람의 살덩어리고 요 한자로 된 건 이건 뼈대입니다. 뼈. 그리고 살이고 제가 주장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글과 한자의 우리말 국어에 제가 비교를 하면 한자는 우리 몸의 뿌리고 한글은 우리 몸의 살이다. 새 날개, 두 날개, 또 수레나 자동차 양바퀴, 그 다음에 나무의 뿌리와 줄기. 이게 바로 결론을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쓸 때 완전한 우리말, 헌법 일주일랑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한글로 표기된 거고 한자로 이거 표기된 거고를 같이 쓸 때만이 완전한 우리의 헌법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이 법률은 말이요 90%가 넘습니다. 한자로 된 게 90%가 넘어요. 법률 조항이 90%가 넘는 한자 그걸 가르치지 않고 법을 지키라는 게 법을 안 지키잖아요 지금. 그걸 한글로 전부 이걸 뭐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이게 밭퉁의자인데 말이에요. 밭퉁의자 아닙니까? 이게 밭퉁이에 밭전자에다가 이게 육달을인데 육달은 몸이란 뜻이에요. 이게 육달을 고기 육자. 우리 몸 중에서 이 밭은 곡식이 재배된 게 밭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소화기관 중에서 밭이나 논에서 곡식이 자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소화기관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소화되는 인체기관을 밥통이라 그래. 밥통. 이걸 밥통위라 그래. 밥통위자. 이 밥통위자 아닙니까? 밥통위자. 그럼 이 밥통위자인데 이 밥통이라는 것이 이게 뜻이니까 이게 한글이고 위장이라는 말이 한자예요. 그 시아버지 보고 아이고 언제부터 밥통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언제부터 위장이 편찮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게 똥구멍 항자예요. 똥구멍 항자. 이게 육달월변의 장인공자. 우리 몸에서 모든 음식물이 소화돼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인체기관을 항문이라 그래요. 항문. 이게 똥구멍 항자입니다. 똥구멍 항이라는. 똥구멍 항. 이게 문문자. 그러면 항문이라는 것이 이게 한자로 하던 우리말이고 이게 한글이에요. 한글. 그 시어머니가 치질이 걸렸는데 아이고 언제부터 똥구멍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언제부터 항문에 치질이 걸려서 편찮으십니까? 그래야지. 이화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야. 이게 여성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이화여자대학인데 이화여자대학이 한자 말이에요. 이게 한글이 아닙니다. 이게 배리자의 꽃화자. 이게 배가 한글이고 꽃이 한글이야. 이게 뜻이니까. 이 뜻이 한글이야. 배꽃이. 이거는 배리자고 두음법칙에서 앞에 올 때는 이로 해야죠. 꽃화자니까. 이화. 두음법칙에는 정하면 리화. 이게 뜻이 그게 음이니까. 이거 음으로 하면 이화여자대학교요. 그럼 백꽃이라는 뜻이요. 백꽃.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폐용하고 있는 그 배지가 백꽃입니다. 이게 가슴에. 여자. 이게 여자가 계집여자입니다. 계집여. 아이자 아들자. 아이라고도 그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자자 아이자자. 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큰 대자 아닙니까? 배오락자.
이게 집교자, 학교교자라고 해요. 집이라는 글자도 돼요. 이게 집이라는. 집교, 학교교. 그럼 큰데 배우라. 이게 집교, 학교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화여자 대학교. 이것도 두음법 치는 게 앞에 오니까 이로 해야죠. 이화여자, 여가 아니라 여. 이 뜻이 한글입니다. 이게 한글이 이게 뜻인데, 한글로 하면은 배꽃, 계집, 아이, 큰 배운 집. 대학교란 말이 큰 배운 집이래요. 우리 막 한글로 하면. 맞잖아요.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그럽니다. 날틀, 날아다니는 기계라 해서. 배틀, 날틀을 때. 날아다니는 기계, 비행기. 그런 이화여자 대학생 보고 얘야 배꽃 계집 아이 큰 배움 집단에 이루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배꽃이 진실 아닙니까? 이게 한글이요. 계집 아이가 한글이고, 여자를 보고 계집 아이 이루어가요. 욕이라고 하면 잘못 들으면. 여자분들은 이쪽 앉으시고 남자분들은 이게 전부 한자 말이야. 여자 남자는. 한글은 계집 아이야. 이건 산의 남자. 산의 남자. 아이 자자. 산의 아이를, 이게 한글이야. 한자는 남자고. 그 남자라고 해야지 되지. 산의라고 계집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연배 선생님께서도 이왕에 전통적으로 쓰는 그냥 단어는 그냥 쓰자. 이걸 그냥 최연배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신 걸 가지고 그냥 고집을 부려서 뭐 신입생을 새내기라. 신입생이 원래 이게 한자 말 아닙니까? 이걸 새내기. 그 다음에 식품이라는 것이 이게 한자인데, 식품 회사가 아니라 이게 먹거리. 이미 우리가 이게 새내기 먹거리는 이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애국자다. 신입생으로 오지 말고 새내기, 식품, 먹거리. 그럼 이것도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배꽃, 계집아이, 큰 배움집에 다니나 와라. 밥통 아프냐? 똥공 아프냐? 아니잖아요. 생존차원에서 우리가 살려면 동양의 문자인 한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잘 자라는 후세에게 가르쳐가지고, 특히 이 자리는 이 상고사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상고사에 나와 있는 모든 글자는 100% 한자입니다. 그 한자를 모르면 우리의 과거 역사를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 이 역사적인 대조선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 조상의 그 과거의 그 위대한 이 지구를 다 이끌어 나가던 우리 민족 위에 조상들의 그 업적을 이 한자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 이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똑바로 제대로 배워서 역사의식을 지닌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미래의 위대한 조상들의 업적을 이어줄 수 있는 이 시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잠깐만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윤리의식의 제고, 의자만 빼놓고 여기 이름까지 전부 한자입니다. 이게 한글 아니잖아요. 이게 한글. 윤리의식 제고, 이게 전부 한자예요. 인륜,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사람이 갖춰야 할 인륜, 그 뜻으로 꼭 알아야 할 이것을 끌어서 높이 올리자. 그 윤리의식의 제고. 윤리란 뜻이 이겁니다. 어지린 자에 뭉칠 윤자입니다. 이걸 좀 파자하면은 이게 모이다.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책을 읽게 하여 선현들의 고전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하늘의 이치에 따라 하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만 서로 뭉쳐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뭉치다, 협동, 화합,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요 두 자가 모인 게 이겁니다. 요거는 두 사람이죠. 사람인자의 두이. 두 사람이 같이 살려면 사랑 과정을 상대에게 주야만 같이 살 수 있어요. 그걸
어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유교 사상의 핵심이다. 공자님의 요 한자를 가지고 위대한 동양 철학을 만드신 것이 바로 공자입니다. 인의 사상. 사랑 과정을 베풀고 살아라. 그게 어진 사람이 되라. 어진 마음을 가져라.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 과정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어진 마음, 사랑 과정을 주는 마음이 될 때 같이 뭉쳐 살 수 있어요. 그걸 인륜이라 그래. 인간의 기본도리, 기본도리,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원리, 정치의 기본 원리가 되죠. 윤리, 도덕이. 그 다음에 요건 구수록자와 임금왕자는 뜻이 같습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머리에다가 금은보석으로 장식을 했죠. 그 왕관입니다. 왕 지도자가 쓰는 머리에 쓴 관은 금은보석 이것으로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 썼죠. 그 지도자란 뜻입니다. 이게 왕과 구슬은. 그 다음에 이건 밭전자에 흑토자 두 자가 모인 겁니다. 땅의 모습이 온통 농경지야. 그 농사를 짓는 땅은 뭐냐? 그곳에 반드시 사람이 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산다는 뜻이 뭐냐? 그걸 마을이라 그래. 행정단위의 최소단위가 마을이죠. 이 두 자를 합한 게 이겁니다. 아무리 적은 행정구역의 최소단위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는 모름지기 하늘의 이치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하늘의 이치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이거죠. 사랑과 정을 베푸는 마음의 자세가 될 때만이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이치일자입니다. 그 윤리, 하늘의 이치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함께 뭉쳐 살 수 있는 그걸 윤리라 그래. 윤리. 이 윤리라는 걸 안 가르치는 거야 이걸. 이 글자의 뜻을 배워야만 윤리가 뭔지를 알죠. 이렇게 참다면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걸 말만 하면 무슨 뜻이야? 뜻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걸 알아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족의 건국음이 아까 모두의 말씀 출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세이화, 구제할제, 건널제, 세상세, 인간세, 이칠이 대화, 변화화. 요게 뜻입니다. 요게 의미고, 요게 글자 이름이에요. 요게 제자고, 세자고, 리자고, 화자입니다. 뜻과 의미 모여서 구제할제, 세상세, 이칠이, 변화화.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는 사랑과 정을 주는 것이 하늘의 이치죠. 사람의 마음을 하늘의 이치, 정과 사랑을 주는 이치로 변화돼서 세상을 구제하라. 이게 바로 제세이화의 뜻이고, 경천애인, 궁경경 하늘천, 사랑의 사람이.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한자를 안 배우면 어떻게 경천애인을 압니까 이걸. 이게 경천애인 머릿속에 암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머릿속에 이걸 뜻을 집어넣어야만, 뜻이 각인이 돼야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경천애인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가르쳐요. 이 뜻을, 한자 이걸. 홍익인간, 더할 크롱, 더할 유익할 이익, 사람, 인간, 사이간. 모든 이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인간. 다시 한번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이타적인 건 뭐야? 나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게 이타적인 거죠. 우리 한민족은 모름지기 홍익인간. 이게 바로 건국 이념이 아닌가요? 이걸 좀 하나 도식화가 됐습니다. 자, 제가 강의한 게 고전입니다. 이게 손가락을 크로스 온 거예요. 손가락은 사람이 5개 있고 십진법입니다. 십진법. 이 세상에 10개 이상의 숫자가 없습니다. 단위만 바뀌지. 세상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10개 이상 없어요. 이게 수학을 전공한 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걸 보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5살만 되면 알 수 있도록 만든 게 한자입니다. 그 10, 이렇게 손가락 5개 합한 게 10개다. 열이라는 숫자는 세상에 가장 많은 숫자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뜻은 열 또는 많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자는 뜻이 3개가 있습니다. 입을 벌린 상형 문자인데 입을 벌렸다. 왜 벌렸느냐? 밥을 먹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 인구 센서 쓸 때 국가 경제정책에 제일 중요한 게 통계적으로 사람 인구 조사를 해야만이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죠. 사람, 밥으로 먹는 사람 입이 몇 개냐 그걸 조사하는 게 인구조사죠. 요 두 자를 합한 게 이겁니다. 10번 사람이 바뀌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럼 뭐냐? 부모와 나가 일대인데 일대는 30년을 일대라 그래요. 근데 10번을 바꿨으니까 300년이 흘러간 겁니다. 10번. 일대가 30년이니까 사람이 후손이 10번 바뀐 거야. 10대가 지난 걸 300년이라 그래요. 그 옛날이란 말은 300년이 세월이 흘러간 그런 시간을 옛날이라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고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10대 이상을 같이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 모을집, 성씨성, 마을촌, 같은 성씨가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다. 집성촌. 적어도 300년, 10대 이상 우리가 옛날 살 때 집성촌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300년이라 해서 100분의 1로 줄여서 3년만 살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너는 3년 살았으면 여기서 출림해서 살았다. 투기를 하지 않았다. 원래는 300년 이상 살아야 돼. 요게 바로 고전이란 말, 옛고자고요. 그 다음에 요 전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서 요다 칼로다 글자를 새긴 겁니다. 최초의 책을 만든 원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페이지가 이어지야 하니까 실이나 철사로 이렇게 이어준 겁니다. 실로 이어져가지고 페이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요걸 책이라 그래요. 죽책, 이게 대나무 죽자인데 그 책의 원조가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 요걸 두 손으로 이렇게 마주 잡은 모습이죠. 이거 그 맞잡을 공, 책. 요 두 자가 모인 게 이건데 한 손으로 잡은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이렇게 소중에 받들어 모셨다는 겁니다. 소중원에 두 손으로 맞잡아서 모셔야 할 책이 무슨 책이냐? 사람이 사는 법이 기록된 책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법이 기록된 책은 모름지기 두 손으로 소중히 마주 잡아서 잘 보관을 해요. 옛날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께서요, 책을 보신 다음에 소중히 덮은 다음에 선반에다가 괴짝을 열으시고 거기다 넣으시고 또 닫고 또 찢어지면 그걸 풀로다가 탁 종이에 다시 붙여가지고 대림으로 데려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옛날 고전이라는 책을 수학, 명시, 모감,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라는 그 책들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선반 위에다가 책 괴짝을 거기다 넣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역력합니다. 한 70년 전 얘기인데 그렇게 왜 그 책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법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이 고전이라는 책을 받들어 모셨던 겁니다. 자, 그럼 고전 두 자를 합하면 옛고 법전, 옛날 옛적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법이 기록된 글을 고전이라고 그래요. 그 고전을 통해서만이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늘의 뜻을 깨달아야만이 사람이 사는 법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불경 뭐 다 4대 성인의 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바른 법이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고전은 거의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버리면 고전을 버리고 고전을 버리면 우리의 사람 사는 법이 뭔가를 깨달을 수 없다. 그 인성교육의 요체가 된 것은 고전을 많이 읽을 때만이 바로 인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느냐.